네, 대장사랑 여러분 장사랑하시고요. 자 이제 한번 중장비 사랑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흰 셔츠에 얇은 타이 하나 맸는데 네. 이럴 수 있을까요? 짜증. 여기 앉아 있을 때는 진짜 뭐 이렇게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네, 항상 이주호 기자 만날 때마다 오늘은 기분 좋게 가야지 하는데 볼 때마다 짜증이 너무 나니까. 나쁘십니까? 네. 그러나 화 누르면서 예. 우리 이주호 기자의 취재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중장비라고요? 그 작년에 그 우리나라 전력기기는 계속 좋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작년에 전력기기랑 중장비를 같이 취재를 했었거든요. 네. 좀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일단 무겁다.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개발도상 쪽에서 많은 필요로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사실 요즘처럼 되게 현대 기술이 발달했을 때는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을 걸로 생각했던 그런 산업들이었는데 이제 막 다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산업 두 가지라서 제가 동시에 취재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그걸 취재를 하고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그 제가 콘텐츠를 압권해서 올렸었어요. 그랬더니 또 조회수도 한 18만 회 정도 나와서 확실히 좀 관심이 있는 분야였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워낙 뭐 인공지능도 있고 해서 다른 곳 취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 중장비 업체들 주가가 꽤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나? 그렇게 좋았던 게 뭐 산업이 바뀌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번 그 우리나라 건설기계 3사의 연간 매출액 추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그 좀 약간 눌려 있어서 많이 안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맨 위에 있는 게 두산 밥캣이거든요. 이게 거의 한 4조 2천억 매출에서 9조 7천억 매출로 높아진 거니까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고요. 그렇게 잘 됐네. 네,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뭐 옆으로 누운 것 같지만 이게 3조 9천억에서 4조 6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많이 늘어난 거고,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2조 3천억에서 3조 8천억까지 늘어났으니까 이게 좀 눌려 있어서 안 그래 보이긴 한데 많이 늘어난 겁니다. 영업이익도 거의 뭐 2배 이상 늘어난 것도 있고 2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 좋은데 왜? 그리고 지난주에 이번 주랑 지난주에 걸쳐서 지금 그 현대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현대인프라코어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또 39% 감소했어요. 그리고 건설기계도 한번 볼게요. 건설기계 어제 나왔는데 매출액이 3.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3%나 감소했습니다. 이런 걸 보니까 두산 마켓은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했는데 뭐 문제 있나? 라고 해서 이제 좀 취재를 해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있다. 아직 있어. 있어요? 네, 있어. 뭐 있으세요? HD 현대인프라코어 있어. 있으시네. 있다. 분명히 나 있는 것 같았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았거든요. 정프로님은 없는 게 없으시네요. 네, 거의 다 있죠. 찾으면 거의 다 나오지. 다 있군요. 요거는 제가 지금 아마 물을 좀 전에 한번 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1%인데 원래는 한 30-40% 아마 됐을 건데 이게 물을 좀 탔지 내가.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의 주식을 적어도 한 개씩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이야기가 다 자신의 이야기처럼. 모든 산업에 관심이 있죠 나는.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단 그 우리나라 제가 가장 걱정했던 거는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들의 경쟁력이 떨어졌냐 이거였거든요. 그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의 문제였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중장비가 왜 좋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중장비가 좋았어요?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가격이 왜 이래?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중장비를 해외에 얼마나 많이 수출하는지를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옛날에 산 것 같은데 이거 언제쯤이었을까요? 한 2-3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되게 좋았을 때였었어요. 그래요? 네, 한번 표 직접 보시죠. 지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국무역협회의 무역 통계인데 글씨 안 보인다. 크게 좀 보여줘라. 이거 제가 정말 그 맨 밑에 보시면은 이 괄호친대 안에 있는 게 성장률인데 2021년 맨 아래로 보시면 그때 막 36.8%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중장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22년도에도 6.9% 늘어나긴 했지만 맨 위로 가보시면은 북미 지역 보세요. 북미 지역 2021년에 45%
중장비가 45%나 수출량이 늘어나는 게 있기 힘든 일이죠. 2022년에도 42%, 2023년 25%.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실 중장비 산업은 상당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왜 좋았는지를 한번 보면은 네. 미국이 건설이 좋았지 않아요? 인프라. 그렇죠. 그죠? 그냥 근데 좋은데 네. 건설기계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뭐 그런가? 캐터필러, 존디어, 미국의 그 코마츠, 그 다음에 중국의 뭐 해갖고 진짜 한 수백 개가 됩니다. 아, 우리나라 게 약간 좀 소형 걸 좀 잘 만들지 않아요, 혹시? 옛날엔 대형을 잘 만들었었어요. 그래요? 예, 옛날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수출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아무래도 거대한 공사를 많이 했었잖아요. 개발하면서 네. 대형 쪽이 많았고 오히려 중소형 쪽이 좀 부족했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좀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깔 거 다 깔았잖아요. 네. 큰 공사보다는 이게 짜잘한. 유지보수. 아, 그렇지. 그래서 좀 중소형 중장비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췄을 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그걸 잘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 작년 초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때 뭐 SVB 사태 터졌다 네. 이러면서 뭐 경착륙이다 네. 이러면서 연간 전망 자체가 작년 초엔 좋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작년 주가는 다 올라갔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건설 경기가 화랑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중장비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 있었냐면 그때는 그 이제 막 팬데믹이 끝난 직후였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비와 관련된 부품 공급 차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큰 형님들 있죠. 뭐 존디어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곳들이 물건을 안 만들었습니다. 적게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인프라 공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갔구나.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그 뭐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보통 중장비는 우리가 자동차 사는 것처럼 고객이 이제 직접 와서 저 이거 사갈게 이렇게 안 하고 네. 딜러망에게 이렇게 쫙 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딜러망은 또 어떻게 사냐면 그냥 한 품목 한 품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음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잘 짜여져 있는 곳을 계약을 많이 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포트폴리오가 좀 약간 대형으로 치중되어 있었다가 중소형까지 포트폴리오를 완비하면서 딜러망들 공략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좋았었는데 네. 지금은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래, 지금 왜 문제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우리만 못 팔았냐? 아니면 다른 것들도 못 팔았냐? 그거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약간 작긴 한데 캐터필러의 매출에서 그러면 판매량이 매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칸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칸 보시면 세일즈 볼륨이라고 나오죠. 이게 판매량입니다. 세일즈 볼륨. 세일즈 볼륨. 그래서 이 퍼스트 쿼터 그러니까 첫 분기에는 이만큼 더해진 거예요. 많이 팔았다. 혹시 영어도 잘해요? 아니요. 지금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내 들어보니까. 약간 이게 뭐 발음 따라하는 거는 잘하긴 하는데 정작 말은 잘 못하긴 하는데. 미국 살다 왔어요? 선생님? 아니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 약간 좀 불안한데. 미국 땅 한번 가보는 게 되게 진짜. 자, 보세요. 네. 이게 1분기 577. 그러니까 판매량으로 이제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분기 1771. 이만큼 판매량으로 늘었다는 거예요. 판매량. 3분기는 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351. 그러더니 4분기가 되니까 721 마이너스. 판매량은 오히려 늘리지도 못했고 오히려 줄었고 가격 인상으로 실적은 잘 나왔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얘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전에 거는 캐터필러, 이건 네. 존디어인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1분기는 159 늘어났죠. 판매량 늘어났죠. 그 다음에 2분기 약간 줄어들 26, 네. 3분기는 마이너스로 접어들기 시작하더니 4분기도 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딱 그 업계 계시는 분들을 제가 취재해보면 하는 말이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좀 안 좋아졌다. 건설 경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그 기업들도 지금 다 같이 판매량은 줄기 시작했다. 근데 실적만 보면은 좋거든요. 네. 이게 아니 실적은 좋은데 이게 판매량 줄었다는 거 어떻게 알지? 보니까 가격 인상을 해서 실적은 좋았는데 판매량은 확실히 작년 하반기부터 줄어든 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볼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보면은 뭐 그냥 하반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 작년 3분기는 잘 안 나오는데 4분기 보시면 저 커서 따라가 보세요. 판매 감소 95. 그리고 이번 1분기
여기도 판매 가소 175.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들은 저 가격을 좀 올려서 그나마 좀 방어했는데 우리는 가격을 못 올렸어요? 이게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와. 그래서 캐터필러나 이런 곳들은 아무래도 워낙 그 오랜 기간 동안 신뢰가 쌓여 있잖아요. 예. 이런 곳들은 이제 가격 인상이 그래도 가능한 곳들이고 우리는 아무래도 아직 시장 점유율이 3, 4 합쳐서 전 세계에서 한 6% 정도거든요. 3, 4 합쳐서? 네. 그러니까 업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원래 큰 비중을 가져가기 힘든 게 중장비 산업이긴 해요. 그래요? 근데 그 제일 많은 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캐터필러인데 캐터필러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16%에 불과합니다. 워낙 경쟁이 센 곳이긴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결국 우리나라는 가격은 조금 올리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었던 네네네. 그런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판매량이 준 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 그들도 다 같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경기의 영향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럼 경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재건축 분담금 더 내라고 억소리 난다는 소리들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사비가 너무 인상이 된 거예요. 공사 지금 못해요 지금. 못하죠.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주부자재 가격 너무나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 경기가 다소 부진해지고 있는데 지금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뭐냐면 건설사들이 느끼는 물가입니다. 네. 건설사들이 느끼는 물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그때 이때가 우리가 그 중장비 수출 엄청 했었던 때잖아요. 네네네. 올라가긴 했으나 버틸만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나도 많은 물가 상승이 네. 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너무 비싼데? 네. 거기다 인건비도 상승했어. 그러다 보니까 건설을 약간 뒤로 미루는 약간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좀 안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기고 효과도 있긴 있어요. 분명한 건 작년에 상반기에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좋았다. 작년 상반기 실적들과 판매량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작년 초에 비교해서 올해 초를 비교하면 네.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런 기고 효과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양한 업계 분들을 취재해 보니까 그 작년 상반기에 주문이 너무 많았던 것에 대한 기고 효과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인 이제 경기가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의 그 중장비 경쟁력이 떨어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딜러망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작년에도 그 현대 사이트 솔루션, 그 현대 건설기계랑 현대 인프라코어의 모회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이트 솔루션 전체로 봤을 때 그 딜러망이 작년에도 11개를 확보를 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중장비 회사들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고 유럽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기대가 중국은 안 되죠. 중국은 기대할 거가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인도 정도. 인도 정도. 인도, 브라질 뭐 이 정도로 인도, 기대를. 브라질. 그 지역별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북미 지역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원자재 가격 내려가고 금리만 내려가면 아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도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그 중장비 수출 증가량은 안 좋았다고 해도 15%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태니까.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배터리 공장 짓고 있죠. 데이터 센터 짓고 있죠. 다 중장비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인프라 지원, 그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지원이라고 해서 메가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 재건을 위한 인프라 보조그램이라고 해서 인프라라고 하는 부르는 그 프로그램도 있고 그 농촌 육성 교통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RAL이라는 그 지원 정책들이 다 있거든요. 이게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냥 금리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상황 금리만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중동에서 사우디 네옴으로 중장비가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는 기대감을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셨었는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러면 실제로 이게 중장비가 사우디 네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수출이 됐으면 사우디 네옴이 죄송합니다. 사우디 네옴이 얼마 전에 그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 170km의 그 거대한 건물을 2.4km로 줄인다면서요. 그러면 중장비 수출 줄가를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다행히도 우리 이거 사우디 본 건설 들어가지도 않았다.
아직 그만큼 주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 단계였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간 수출량은 이제 미미했습니다.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 사우디 내용이 축소된다고 해서 중장비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고 네. 아마 물론 장기적으로 170km를 짓는 데 필요한 중장비의 개수와 2.4km를 짓는 데 필요한 중장비 개수는 다를 테니까 기대감이 좀 줄긴 하겠죠. 줄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을 일은 없다는 없다. 거고 인도의 경우에는 아까 네. 말씀하셨던 인도 잘 짚어주셨는데 워낙 성장률이 빠른데 네. 인도가 되게 특이하게도 굴착기 시장에서 좀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을 꺾고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 가운데 하나가 인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표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언론사에서 좀 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언론사에서 워낙 표를 잘 만들어놨길래 네. 제가 좀 이렇게 따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본 중장비가 되게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히타치. 세계 2위가 일본인데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제 일본을 아직 꺾지 못했지만 거의 꺾고 따라왔네.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오. 기대를 하고 있는 그래요. 분야가 또 이쪽입니다. 따라잡아야죠. 따라잡아야죠. 네. 이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도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재건 사업 기대하시는데 물론 재건 사업 하면은 돈이 되게 많이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 이거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좀 미리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결론 한번 싶습니다. 가볼까요? 자, 결국은 이제 지금 분명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들의 실적이 다소 부진해 보이는 걸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한 차례 이번 사이클이 돌았을 때 정말 한 단계 레벨업이 분명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기가 돌아오게 되면 네. 그때 다시 한번 바람을 탈 수 있는 그런 발판은 분명히 마련해 놨지만 중장비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업체가 있고 경쟁이 네. 너무 치열해서 지금 우리가 6%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이게 10%, 20%막 이렇게 올라갈 거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움직임이. 그렇습니까? 네. 너무 제가 또 기대가 컸군요. 근데 확실히 돈은 많이 벌 거예요. 주가는 그 밸류 판단에 대해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그게 하지 마세요. 네. What can I do for you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맞아, 확실해. 뭔가 느낌이 또 외국물까지 먹은 것 같아.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이주호 기자. 칭찬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